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 번 다루었지만 계속 다루어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냐 하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신상 명품이 나와서 명품을 사러 간다라고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 그 명품 가게에서 그 명품 가격을 깎아줍니까? 안 깎아줍니까? 안 깎아주죠. 명품 산다고 사은품 줍니까? 사은품 안 줍니까? 안 주죠. 명품에 뭐 끼워서 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명품 가격을 더 높이면 높였지 낮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콘도를 산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콘도를 사는데 여러분들한테 콘도 가격을 깎아준다라든지 아니면 콘도를 살 때 뭔가를 더 준다든지 그러면 그 정상적인 콘도일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콘도일까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콘도는 처음에 분양할 때 한국처럼 분양가가 나오면 그게 멈춰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양을 한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내려가죠. 자, 그런데 정상적인 태국 콘도는요, 분양을 했을 때 분양가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분양했을 때 가장 싸고 3년 후에 완성이 됐을 때 가장 비싸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 완성이 되고 계속 팔되고 있다 보면 1년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판매분은 가격이 더 비싸야 됩니다. 그러면 혹자는 1년이나 더 파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가격을 변동시키면서 판매를 하냐 하면 태국은 3년이 걸립니다. 기본이. 방콕 넘어가면요. 3년 넘게 걸리는 콘도도 많습니다. 파타에 가면 애초에 3년이 넘게 걸리는 콘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사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가끔 설명하지만 분양했다가 아예 건설이 안 되는 콘도도 있고요. 건설 시작했다가 건설이 중단되는 콘도도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는 지금은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양할 때 싼 겁니다. 자, 이런 구조 때문에 실수요를 하는 사람과 투자를 하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투자를 하는 시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실수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완성이 되고 나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실물을 보고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 말했듯이 정상적인 콘도라면 가격이 좀 비싸졌지 않습니까? 그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 태국은 처음 집을 사는 사람한테 콘도 LTV가 100%입니다. 그런데 여기 100%뿐만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리셀 콘도를 살 때 다 인테리어가 완성된 상태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대부분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본을 딱 놔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완성이 됐는데 처음 가격보다 싸게 판다. 그럼 이 콘도는 정상적인 콘도일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콘도일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콘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콘도라면 가격을 더 높여서 팔아야지 누가 더 가격을 더 낮춰서 팝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큰 건설사들은 가격 책정이 잘못돼서 가격이 비싸져도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관리비 내지 않습니까? 그 관리비 그런 거 몇 년 동안 안 내게 해주는 거 궁여지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걸 주면 그 콘도는 좋은 콘도입니까? 안 좋은 콘도입니까? 안 좋은 콘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한테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임대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도 오피스텔 살 때 임대 수익률 보장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제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만 한국에서도 그 분양가에 그 임대 수익률로 준다는 그 돈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태국 콘도를 샀을 때 뭐 2년이든 3년이든 몇 프로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보장을 해주는 돈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가격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건설사가 손해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임대 수익률을 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묻는 게 뭐냐 하면 엘리트 비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트 비자 당연히 뭡니까? 분양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엘리트 비자가 시작된 게 2021년 1월입니다. 그때 코로나 기간이라서 정부에서 건설사 몇 개하고 해가지고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콘도를 사면 엘리트 비자를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유수의 건설사들이 많이 광고를 했습니다만 6개월도 안 돼서 그 광고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도의 마지막 달이 작년 12월입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아무도 그 제도를 가지고 광고해서 콘도를 팔지 않았습니다. 왜?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참여 안 했던 한 건설사 직원이 한 말이 정답입니다. 엘리트 비자 원하면 내가 사줄게. 대신에 콘도 가격에 그 사준 가격 포함시키면 되잖아. 똑같은 거야.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얘기했듯이 콘도가 정말 좋은 콘도면 10원짜리 하나 안 줍니다. 특히나 비싼 콘도들은 더더욱 10원짜리 하나 안 줍니다. 그나마 콘도 중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구사하고 이 콘도 프로젝트하고 연관을 맺어서 뭐 가구 바우처 얼마짜리 바우처를 주게 되면 이게 앞에 얘기했듯이 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을 때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이 가구 바우처가 현금화됩니다. 왜? 가구를 바우처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태국 사람들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깎아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우처는 안타깝게도 그것조차도 공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콘도는 할인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국 사람은 콘도를 살 때 분양가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와가지고 흥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콘도마다 유닛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닛마다 전부 다 할인율이 다릅니다. 층마다 다르고요. 로얄층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적고요. 저층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워크인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것 때문입니다. 워크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의뢰이 뭐라고 하냐면 고층 달라고 하면 몇 층은 이미 다 팔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 처음부터 안 팝니다. 고층.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적당한 층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보고요. 할인율 깎아주는 걸 띄엄띄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저희들 고객들 아시겠지만 나오면 애초에 전부 다 깎은 상태에서 그냥 가격표를 주지만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가구 바우처 가격도 이 할인에서 뺍니다. 가구 바우처가 50만 바트라고 하면 할인율에서 50만 바트를 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만 바트를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비싸질 뿐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더 비싸지게 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좋은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처음 보면 싸니까 점점 처음에 사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효과도 생기죠.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준다. 그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콘도라면 완성되고 나서 가격을 덤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격을 덤핑하는 콘도가 있다면 그건 회사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큰 회사들은 콘도 판매가 부진한 프로젝트가 있다 하더라도 다운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수익률을 줄 때 수익률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설정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완성이 되고 3년, 4년 후부터 한 3년간 해준다. 이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3년 있다가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6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투자해서 매각하는 타이밍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콘도도 잘 보시면 뭔가에 허점이 있습니다. 콘도 자체에 뭔가가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격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준이 너무 비싼 콘도, 또 위치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타야 같은 경우는 해변가에 가까워야 되는데 해변가에서 뚝 떨어져 있는 콘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콘도는 가격이 급전직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대로이다. 이랬을 때 뭔가를 많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콘도들은 뭔가가 허점이 있습니다. 뭐 로케이션에 하자가 있거나 또 특히나 가격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런 것에 혹하냐 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 힘듭니다. 제가 글로벌 부동산 회사가 판매하는 건설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이름만 대면 아는 태국의 건설사들하고 제가 판매하는 프로젝트는 전부 다 판매 계약을 제 법인으로 맺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 계약을 맺을 때마다 우리 말고 다른 한국 회사 계약한 회사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법인이 있는 건 압니다만 그렇게 프로젝트마다 계약을 맺고 판매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는 게 뭐냐면요. 매뉴얼입니다. 판매 회사에서 보이는 매뉴얼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80% 이상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특히 해외에서 부동산 살 때는 물건 찾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투자금을 3억 정도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뭐 하냐면 3억에 맞는 콘도를 찾습니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특정 가격대의 콘도를 2년 만에 판매하는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콘도라고 하면 2억짜리 콘도가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사야 할 콘도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건 뭡니까? 광고에 나와 있는 매뉴얼 그리고 가격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보고 그 가격에 맞추어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여러분들 와갖고 콘도 100개 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100개 볼 때 100명을 만나세요. 100명의 에이전트를 만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저하고 콘도 거래하기 싫으신 분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실수 안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관리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습니다. 명품이 신상으로 나오면 그 명품은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은품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제가 블로그에도 써놨고 유튜브에도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광고 같은 것들 보고 특정 콘도에 대해서 저한테 평가를 해달라고 제발 문의를 하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블로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돈 받고 평가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돈 받고 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제가 문자로라도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안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상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왜 달라야 되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설명을 지금까지 쭉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광고가 붙었을 때 그 광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제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